안녕하세요. 비생TV 진아입니다. 오늘은 대우주의 운영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대우주는 차원으로 구분하며 차원별로 운영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지속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조 중에서 차원의 특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우주는 1차원부터 19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원별 운영 시스템이 다른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니 참 믿기 어려우시죠? 인류의 문명이 진화하듯 대우주도 끝없이 진화해 왔는데요. 대우주의 현 주소는 다사다난했던 6주기를 마감하고 지금 7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그 나라의 정치 역사가 진행되지요. 우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기를 맞아 새로운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대우주를 경영하던 하늘의 시스템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우주를 경영하던 시스템이 각 행성으로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의 운영에도 각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가 운영되고 각 분야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듯이 대우주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주에서의 차원은 대우주를 통치하는 행정 단위이며 창조주께서 비물질 세계에서 대우주를 통치하기에 만들어진 행정 체계를 말합니다. 대우주는 차원별로 업무 기능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숨쉬며 사는 것입니다.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주께서도 당연히 우주를 경영하시기 위해 대우주의 진화에 따른 차원을 구분하시고 또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하셨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잘 순환되도록 천사들을 통해 운영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차원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은 빛으로 일을 하고 차원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빛의 진동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진동수의 높고 낮음으로 차원을 구분하며 모든 차원은 창조주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우주가 진화하면 할수록 더 많은 차원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차원 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창조주께서는 더 많은 차원을 창조하실 테고요. 그렇다면 차원은 어떻게 확장할까요? 차원을 창조하는 방법은 차원 속에 또 다른 차원을 창조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우주가 진화할수록 차원은 고도화되고 세분화되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 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가 규모가 작아서 회사원이 몇 명만 있을 때는 단일 건물과 한두 개의 사무실과 또 현장 그리고 탕비실 정도만 있어도 되지만 직원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 그만큼 규모가 직원 수 대비 커져야 하겠죠? 이렇듯 하늘은 꾸준하게 행성들과 은하들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우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차원도 늘고 차원별 단계도 확장된다는 것이죠. 우주는 같은 차원은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전체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 존재들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차원은 차원별로 공유하는 의식이 다르며 차원 간 의식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유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차원은 진동수를 가지고 전체 의식 속에서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그 진동수의 세계를 무국, 태극, 삼태극이라 합니다. 무국의 세계는 16차원, 17차원, 18차원, 그리고 19차원으로 구분되며 대우주의 전체 의식 속에서는 차원은 다르지만 하나로 존재합니다. 창조주는 빛으로 일을 하신다고 했었죠. 무국과 태극에서 사용하시는 빛은요, 서로 다른데요. 극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의식으로 구성되며 무국과 태극을 이동할 경우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시스템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거죠. 이것은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가 필요하거나 배가 필요하거나 이렇듯 이동수단과 여권 등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대우주는 전체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주를 세분화하여 각 행성으로 본다면 행성은 행성의 전체 의식 안에 있고요. 행성 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차원을 구분할 때는 차원 간 소통에 필요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지구에 속해 있죠. 지구 행성의 전체 의식 속에 있으나 각 나라는 나라별 전체 의식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구 행성의 전체 의식은 천기에 속하는 에너지이고 각 나라의 의식은 지기로 구분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국과 태극이 소통을 위해서 연결 시스템이 필요하듯 태극과 삼태극의 세계도 서로 소통을 위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우주가 진화하며 육주기까지 진행해온 것을 선천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우주가 육주기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모순들이 발생되었으며 이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늘은 대우주의 수도를 지구 행성으로 이전하여 7주기에는 창조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직접 통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창조주께서 지상에서 직접 대우주를 통치하는 시대를 대우주의 후천 시대라고 합니다. 대우주의 창조주께서 일개 행성으로 우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했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선천의 시대는 하늘의 뜻을 대우주에서 땅으로 펼쳤다면 후천의 시대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 대우주로 펼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선천 시대는 하늘에서 대우주를 통치했다면 후천에서는 땅에서 대우주를 통치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늘 팽창과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하늘이 정한 길을 한결같이 가고 있으며 인류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우주의 5주기는 13차원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면 6주기는 16차원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며 7주기는 19차원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우주 7주기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 구분됩니다. 공의 세계의 차원을 무국의 세계라 하고 19차원 유토피아와 18차원 자미원과 17차원 태미원과 16차원 천시원이 있으며 차원별로는 18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19차원은 21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 기, 색 중 기의 세계를 태극의 세계라 하고 다른 말로는 음양의 세계라 합니다. 태극은 13, 14, 15차원을 말하며 차원별 단계는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 기, 색 중 세계의 세계는 3태극의 세계라 하고 5차원부터 12차원까지를 비물질 세계라 합니다. 차원별 단계는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세계 중에서 5차원은 영계를 말하며 영들의 모든 행정적 절차를 관리합니다. 선천의 세계의 세계는 각 차원의 단계가 다른데요. 1차원은 3단계, 2차원은 4단계, 3차원은 6단계이고요. 4차원은 8단계인데요. 5에서 12차원은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의 세계는 15단계, 공의 세계는 1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묘유인 19차원은 21단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래서 19차원 중 4차원을 물질세계라 하는데요. 4차원 중에서도 또 물질계와 비물질계로 나뉘며 하늘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공간을 4차원의 비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이 비물질 세계의 공간에는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시스템들이 자리 잡고 준비의 시간을 거쳐 물질계로 내려와 안착했으며 대우주의 후천 세상을 위해 3, 4성한 시스템에 의해 0점이 조정되었고요. 4차원 물질 세계는 모두 21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합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시스템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대우주는 하늘이 정한 길, 즉 하늘의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대우주의 작은 행성 중에서도 또 작은 나라일지라도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운영 방침이 있어야 하듯 대우주는 인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우주를 통치할 운영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진행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하늘에서와 같이 운영된다는 것과 그동안 인류들은 알 수 없었지만 지구상의 모든 시스템도 결국 하늘의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건데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하늘은 대우주의 운영을 차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야를 우주로 안내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